이번 시간에는요, 컨텐츠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4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서요, 자, 어플리케이션이 저장한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개념이 바로 컨텐츠 프로바이더입니다.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데이터를 B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인데요. 이게 B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접근을 해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해주면 B가 그걸 가져다 쓰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어플리케이션과 B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B라는 어플리케이션이 A라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접근하는 것은 원천 봉쇄되어 있습니다. 다만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면은요, 안드로이드 OS가 중간에서 B의 요청을 받아서 A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동작시켜서 얘가 전달하는 값을 OS가 받아서 다시 B에게 전달하는 이런 식의 구조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어플리케이션에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는 걸 만들어서 추가해 주시게 되시면은요,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만든 SQLite 데이터베이스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접근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이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침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는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직접적으로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안드로이드 OS에게 요청을 해서 OS가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동작시키고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SQLite를 사용을 하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만든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어떻게 구현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뭐 데이터를 인서트하거나 딜리트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가 결정이 됩니다. 즉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요소만이 가능한 거고요.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에 만들었던 이 SQLite 데이터베이스 예제에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SQLite 이 1번 예제를 삭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삭제를 했고요. 자, 이걸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하셔서요. 인서트 한번 눌러주시고 셀렉트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이걸 끄고요. 그래서 이 SQLite 1번 예제에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만들어서 붙일 거고요. 다른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수정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한번 붙이도록 할 텐데요. 자, 앱에서 마우스 클릭, U에 자, 여기 아더 보시면은 여기에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있습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URI 어설리테이트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네임은요. 자, 이거는 이름을 테스트 프로바이더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주도록 하겠고요. 이 URI 이 부분이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kr.co.softcampus.db 프로바이더. 자, 이렇게 프로바이더의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미리 설치해 주시고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 이름을 가지고 프로바이더를 요청하게 되면 이 이름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안드로이드 OS가 동작시켜서 원하는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죠.
이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를 만약에 딜리트 메소드를 그냥 이 상태로 놔둔다고 한다면은요. 이 딜리트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작업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이 메소드가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즉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다라고 OS에 요청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OS는 그냥 이 딜리트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구현이 되어져 있는 대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무것도 구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셀렉트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좀 내리셔서 자, 여기 쿼리 부분입니다. 예외에 던지고 있는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고요. 지워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URI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가져올 컬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얘가 조건절, 그리고 이건 조건절에 들어갈 값들, 그리고 이건 정렬입니다. 그래서 반환 탑은 커서 객체를 반환하고 있는데요. 이게 반환 타입입니다. 반환 타입. 반환 타입 있는데요. 보시면 해빙하고 그룹 바이는 없습니다. 그룹밖에 없는데요.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쿼리를 직접 만들어줘도 되시지만 컨텐트 밸류스 클래스 있죠? 객체. 거기에 매개 변수를 그냥 이걸 다 집어 넣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요. 자, 먼저 자, db 헬퍼는요. 헬퍼는요. db 헬퍼 해주시고요. 자, 컨텍스트 객체를 넘겨주셔야 되시는데요. 자, 현재는 여기 컨텍스트 객체를 컨텍스트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 db는 helper.get writable database 이렇게 해주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오픈하게 됐습니다. 우리 전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했었죠. 전에는 여기다 this를 넣었었죠. 이 accompet activity 클래스가요 컨텍스트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this를 넣었는데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상속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컨텍스트 객체를 직접 집어 넣은 거고요. 자, 이제 쿼리문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문을 실행하도록 할 텐데요. 이 메서드의 반환 타입 보시면은 커서 객체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커서 객체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바로 return db.query 메서드 아까 써봤던 거죠. 테이블의 이름은 테스트 테이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져올 컬럼의 이름이죠. 위에 있는 프로젝션을 넣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조건절이 있다고 한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절. 그 다음에 조건절에 세팅될 값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그룹 바입니다. 그룹 바이. 널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도 널. 그리고 정렬. 정렬은 sort order.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걸 일단 설치할게요. 설치해 주시고요. 자,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셀렉트 누르면 똑같이 되겠죠. 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에 new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파일에 new에 new 프로젝트입니다. 주시고 얘는 자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하지 말고요. 자, 컨텐트 프로바이더로 할게요. 프로바이더라고 해주시고요. 여기에 자 include 코틀린 서포트 체크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next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있고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activity_main.xml 가서요. UI를 좀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눌러주시고
여기는 리니어 레이아웃,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입니다. 그 텍스트뷰는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이미 두 개 데이터가 인서트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인서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아래로 스크롤 되게 하기 위해서 스크롤뷰라는 걸 먼저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스에 가시면 여기에 스크롤뷰가 있고요. 자, 이 스크롤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 스크롤뷰는 화면상을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위아래로 스크롤이 됩니다. 자, 스크롤뷰 붙여주시고요. 이 스크롤뷰 안에는 리니어 레이어 버티컬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에 텍스트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이 텍스트뷰의 텍스트 어페어런스는 에컴펫 라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가 버튼 하나 갖다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는 이렇게 바꿔줄게요. 버튼 밑으로. 이 버튼의 텍스트 속성은요, 자, 일단은 select라고 하겠습니다. 버튼의 텍스트 속성은 select라고 해주시고요. 자, 이제 main active.kt 파일, 코틀린 파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자,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버튼 주시고 onClick, set onClick listener 해주시고요. 자, 먼저 컨텐트 리저버라는 걸 추출하셔야 되십니다. 컨텐트 리저버를 쓰시면 되시는데요. 자, 먼저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 주소를 먼저 접속 이름을 파악을 하셔야 되십니다. 우리 전에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 만들 때 프로바이더의 이름을 정했었는데요. 그 이름은 이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파일을 열어주시면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 프로바이더의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해둔 이름 있죠? 이 이름을 그대로 복사할게요. 복사해 주시고 두 번째 프로젝트로 가신 다음에요. 자, 얘가 컨텐트 프로바이더 이름입니다. URI는요, uri.path 해주시고 컨텐트 해주시고 컨텐트 프로바이더의 이름을 부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안드로이드 OS한테 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넘겨야 될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select 쿼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어플을 볼게요. 자, 테스트 프로바이더 가보시면, 자, 가져올 컬럼의 이름 목록, 그 다음에 조건절에 들어갈 값들, 그리고 정렬 기준이 됩니다. 전부 다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너를 넘겨줄게요. 그래서 두 번째 어플로 가셔가지고요. 자, 자, C. 커서 객체입니다. 자, 컨텐트 리졸버 쿼리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컨텐츠 프로더의 이름인 URL 객체 넣어주시고요. 자, 컬럼 이름 다 가져올 거면은 널입니다. 조건절 없기 때문에 널 넣어주시고 정렬 기준 없기 때문에 널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자, 텍스트 뷰 텍스트는 일단 비워주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커서 객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의 main activity.kt 파일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그냥 복사해서 갖다 넣을게요. 코드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걸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셀렉트 하는 거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걸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해 주시고 두 번째 어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코드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어플이 아닌 다른 어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프로바이더 쪽에서 쿼리 셀렉트에 관련된 메소드인 쿼리 메소드를 구현해놨기 때문에 걔가 반환하는 커서 객체를 여기서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 메소드가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얘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OS한테 요청을 하는 거고요. 실제 얘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사용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셀렉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에서 저장했던 데이터를 받아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인서트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에 테스트 프로바이더 가주시고요.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 인서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텐트 밸류스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예. 있는 거 보일 수 있습니다. 얘 반환 타입이 URI 객체인데요.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거 그냥 그대로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요청을 할 때 저장할 데이터와 컬럼의 이름들을 컨텐트 밸류스에 세팅하신 다음에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요. 자,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오픈부터 해주시고요. db helper 컨텍스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 db는 helper.writable database 오픈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서트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db.insert 해주시고, 자, 테이블명은 test 테이블 해주시고, 자, 널 값은 널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values, 요 컨텐트 values 있죠? 요 객체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에 return URI.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요청한 쪽에서 저장할 컬럼의 이름과 데이터를 세팅해 주셔서 얘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해 주시고요. 컨텐츠 프로바이더 코드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해 주셔야 되십니다. 다시 설치해 주시고요. 닫겠습니다. 닫아주시고요. 두 번째 어플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플에 액티비티 언더 메인.xml 가주시고요. 버튼 하나를 이렇게 밑에다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번째 버튼의 텍스트 속성은 인서트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튼의 텍스트 속성은 여기 인서트라고 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k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버튼 2.set on clear listener.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하고, 첫 번째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에 메인 액티비티 가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컨텐트 밸류스 객체 만든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텐트 밸류스를 준비하는 코드까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사해 가서 코드 지우겠습니다. 이만큼을 복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가셔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다 OK 눌러주시고요. 해주시고 이 인서트 하는 코드만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컨텐츠 밸류스 객체를 준비하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여기서 쿼리를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작업을 요청하게 되겠죠. 자, 해서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바 URI는요. URI.pass 자, 컨텐트 해주시고요. 자, 아까 복사했던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이름을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이 이름입니다. 이거 그냥 통째로 복사할게요. 이렇게. 자, 이거 URI 객체 통째로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지우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인서트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트 리졸버.insert
URI 객체 넣어주시고 컨텐트 밸류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컨텐트 리졸버.insert URI 객체 넣어주시고 그래서 두 번 인서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갈게요. 데이터를 좀 다르게 갈게요. 여기는 3으로 가고 344.44 이렇게 가고요. 여기는 문자 14 이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 33.3으로 할게요. 이미 저장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구분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데이터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인서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텍스트 뷰.텍스트는 저장 완료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얘가 직접 인서트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담은 다음에 OS를 통해서 컨텐츠 프로바이더에게 작업을 요청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인서트 메소드에 아무것도 구현되어 있지 않다면 코드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자, 지금 설치 파일을 만들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자, 해서, 이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서트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 저장되어 있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걸 끄고요. 자, 컨텐츠 프로바이더 예제가 아니고요. 첫 번째 예제인 SQLite 1 예제를 실행하셔가지고요. 셀렉트 눌러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 어플에는 제가 스크롤뷰를 안 붙였기 때문에 위아래로 스크롤되진 않습니다. 자, 이번 딜리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시 가주시고요. 자, 테스트 프로바이더입니다. 자, 테스트 프로바이더에 보시면은 요 위에 딜리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건절 부분표에 들어갈 값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삭제해 주시고, 자, 헬퍼는요. 자, db 헬퍼 컨텍스트라고 해주시고요. db는 helper.writable database 해주시고요. db.delete 테스트 테이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절, 그리고 조건절에 들어갈 아규먼트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정수값을 반환을 하죠. 이 딜리트 메소드가 몇 개가 삭제되어 있다는 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 값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자, 업데이트도 한꺼번에 가볼까요? 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이렇게 됩니다. 자, 데이터를 세팅할 컨텐트 밸류스 객체, 조건절에 들어갈 물음표 값. 얘도 반환 타입이 정수값이죠. 몇 개의 로우가 수정이 됐다라는 그 값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자바 헬퍼는요. db 헬퍼 컨텍스트 넣어주시고요. 자바 db는요. helper.writable database 여기도 return db.update 주시고, 자, 테이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밸류스 객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절에 들어갈 값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다시 설치해 주시고요. 자, 해주시고 종료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에 액티비티 언더 main.xml 가주시고요. 버튼을 하나를 또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버튼의 텍스트는 업데이트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버튼의 텍스트는 업데이트라고 해주시고, 네 번째 버튼의 텍스트는 딜리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딜리트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버튼 업데이트, 네 번째 버튼은 딜리트 이렇게 갔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kt 가주시고요. 자, 버튼 3.set onClick listener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컨텐트 밸류스와 조건조를 준비하는 것까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액티비티 가주시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 버튼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복사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어플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플로 갈게요.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어주세요. 자, 얘는 문자열 100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idx가 1이 아니라 3으로 갈게요. 이 idx 값이 3 이내의 값을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시고요. 자, 이제 URI 객지 준비하겠습니다. URI 객지 그대로 복사하도록 하겠고요. 복사하셔서 넣어주시고요. 자, 컨텐트 리졸버.update URI 객지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밸류스 컨텐트 밸류스가 아니라 컨텐트 밸류스 넣어주시고 조건절에 세팅될 물음표의 값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텍스트는요, 자, 수정 완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idx가 3인 로우에 텍스트 데이터 컬럼에 문자열 100을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행해 주시고요. 자,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자, 지금 셀렉트 눌러주시면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idx 3이 내가 지금 문자열 3이죠. 업데이트를 눌러주시고 다시 셀렉트 눌러주시면 문자열 100으로 바뀐 거 보일 수 있으십니다. 정리해 주시고 첫 번째 어플을 다시 띄워볼게요. 첫 번째 어플을 띄워주시고 셀렉트 눌러주시면 바뀐 거 보이시죠? 그쵸? 즉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이용을 해서 이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한 SQLite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 버튼 딜리트죠. 그래서 버튼사 .set onClick listener 해주시고요. 자, 딜리트도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조건절과 조건절에 들어갈 값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idx가 3 이내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RI 객체 그대로 복사해서 코드 집어넣도록 하겠고요. 컨텐트 리졸버.delete URI 넣어주시고 조건절에 들어가 값 배열 삭제 완료라고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고 자, 삭제 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딜리트 눌러주시고 다시 셀렉트 눌러주시면 삭제된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종료하고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거를 띄워서 보시면요. 띄워주시고 셀렉트 해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삭제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어플리케이션이 저장한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저장한 SQLite에 저장한 데이터를 B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건데요. B가 컨트롤한다라기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컨트롤을 한다기보다는요.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컨텐츠 프로바이더에다가 작업을 요청을 하는 것뿐인 거고요.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그 요청을 받아서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직접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코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동작하는 게 좌지우지가 됩니다. 자,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에 종종 쓰여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